정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네.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해서 다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따져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대법원 상고심 그 판결 과정은 네.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날 바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압 회부하면서 그날 심리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4일 이틀 뒤에 심리를 한 번 더 열고는 더 이상 심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4월 29일에 5일로 선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4월 22일 날 배당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록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볼 수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월 24일 두 번째 심리하는 동안에 그 기간 이틀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기록들을 검토하고 그런 전압에서의 그런 논의와 수기의 과정이 거쳤을까? 그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모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다수결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네, 이끄시면서 네, 네, 네. 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네, 요구하는 네, 네.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셨는데 네, 네, 이게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자기들이 그 많은 기록들을 다 열람하고 검토해서 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이틀간 100만인의 국민들께서 그런 자료들 요청하는 한번 서명 운동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 그 서명 운동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서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사법부도 이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전복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분노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의 그렇죠, 뜻이고 네네네. 계속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묻고 있고,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발언이 어제 모습이군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일정 소화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데 이 현장도 오마이TV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100만 돌파 이틀 만에 이 뜨거움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실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죠.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네.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이런 반발도 나왔고 노행남 부장판사도 정녕 이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 행위보다 악랄한 거냐 따져 묻기도 했고 6만 쪽 기록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서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시법을 쓴 거 아니냐 이게 송경근 부장판사의 지적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러다 큰일 난다. 그렇죠. 네. 사법부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국민들 100만 명의 그런 여론들이 엄청나게 압박이 됐을 건데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도 상당히 뼈아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지금 너무 오히려 본인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정치에 깊숙이 스스로 개입을 한 거고 대선에 자기들이 개입한 거잖아요. 국민 한 명으로부터 선출받지도 못한 그런 대법관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를 자기들이 개입을 해서 선거를 자주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묵묵히 재판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게도 많은 네.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에 이제 자정작용이 없다 그러면 네. 사법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뭐 네.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고 네. 이게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앞으로 이런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그래 되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비판하고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법원도 지금 14명이지만은 네.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네, 대법관도 네, 네.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심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고 네, 네.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조희대 이 대법관을 향해서 이제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14일에 네,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자,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네. 14일 청문회뿐만 아니라 결국에 지금 현재 고발도 되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검으로 가야 특검으로 된다. 가서 이번에 그 정말 비상식적인 네. 상고심 판결 과정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갑자기 김앤장 변호사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특검을 수밖에 통해서. 없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네. 그와 별개로 아하. 이런 국가적인 혼란 사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야지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법부가 뭔가 국민들의 뜻을 네. 뜻에 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막을 수가 있지. 이걸 이번에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한 것처럼 네.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하. 그런 사태가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 이 얘기를 네. 계속 해왔는데 네, 네. 이런 일들 우리가 사실은 뭐 상상을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네, 맞습니다. 방심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걸 이름을 네. 느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만약에 조희대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냥 뭐 사퇴한다고 해서 그냥 네. 됐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책임을 네. 꼭 물어야 된다. 그렇죠. 전체 과정을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어떻게 과정.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유력 대선 후보를 찍어내기 위한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결론을 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네.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은 이재명 그렇죠. 후보 유죄를 네, 네, 얘기를 네. 했었고 반대가 2명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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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나눴어요. 딱 그렇죠. 네.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과 아니면 내란 이 주요 임무 네, 종사자들 뭐 김용현 등등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다 풀려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걱정도 돼요.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게 정말 윤석열이 무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세요. 지금 예. 윤석열 내란 수계 그 형사 재판을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지기현 부장의 그 행태 구속을 취소하고 또 이제 특혜를 준 거잖아요. 황제 특혜를 그럼요.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지기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 최고법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대법원에 이 윤석열 재판이 올라갔을 때 과연 윤석열이 정말 무죄 선고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게 네. 모든 게 조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책임입니다. 이거는 네,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네,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네. 있었던지 밝혀내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써니 찌니맘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저 의자 크기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냥 목욕탕 의자 갖다 놔야 합니다. 국민의 밑에서 일해야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법대가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대가 그렇죠. 법대는 앉아서 네.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보게 지금 되고. 일반 뭐 변호사라든지 일반 피고인들은 네.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뭐 법원의 권위와 법원에 대한 존중 때문에 법대로 높이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는 그것도 구시대의 산물로 봅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죠.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죠. 자기가 위에서 뭔가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할게 하는 것처럼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정말 동등한 눈높이에서 아하. 이렇게 같이 국민의 입장, 그 피고인의 입장, 네. 각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그런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법대의 위치라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도 변호인 의자가 똑같은 거 하면 되죠. 왜 저렇게 변하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네. 참 겸손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판사라고 하면 또 법관이라고 하면은 최후의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사법부만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네,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판단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그런 신뢰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번에 신뢰가 완전 무너져 버렸죠. 이거는 정말 모든 게 조이대와 대법관들의 예. 책임입니다. 네. 네, 네. 조이대 꼭 책임을 물어야 네, 된다. 책임 사퇴 이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네.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제 파기환송심 이거는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고 하지만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말씀드린 순간 오마이TV 구독자가 242만을 돌파했네요. 오. 조금 전에.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오마이TV를 또 응원하시고 네. 계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내란 진압해야 된다. 사법 쿠데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또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방송 볼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재판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장동 네, 등등. 뭐 대장동 위례, 뭐 네. 성남 FC 사건은 또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가장 급했던 게 공선법이고 다른 사건들은 아직 1심 중 1심에 있고 위증교사야 이제 아직까지 기일이 잡혀 있지만 네. 그것도 이제 항소심 첫 기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일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법인카드 관련된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네. 아직 실질적으로는 공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급했던 게 공직선거법 사건이었고 다행히 일단 연기가 됐고 다른 재판들도 순차적으로 당연히 대선 이후로 이렇게 연기가 돼서 대선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되고 나면 그 재판이 이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네.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네요. 오늘 이 조이대 특검법 발의해가지고 네네네. 9일 그러니까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4일 조이대 청문회가 잡혀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네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특검법 발의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이대 과연 뒤에 누가 있었냐,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네.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네. 따져 묻겠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내란도 그렇고 뭐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그냥 사실은 봐준 셈이 그렇죠.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 예. 정말 이번에도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이렇게 뭐 사면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정말 제2, 제3의 내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이번에는 민주정부 탄생 이후에 정말 내란 세력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네. 내란 세력들 완전 척결해야 되고 그 바탕으로 또 조이대 이번에 어떤 사법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어 가지고 철저하게 네.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꼭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네, 계속 네, 표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계속 지속하려고 했던 사람들, 네, 네. 또 사법부의 이 입장, 이 모습들 유례가 없는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네.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네.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그렇습니다. 안 되고요. 네, 네.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란 맞습니다. 종식을 위해서 네. 끝까지 힘을 내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봐야 된다. 땅콩이맘님께서도 용서는 절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강민영님께서는 조이대 폰 압수수색 윤석열 통화 조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도 지적해 무조건 주셨습니다. 압수수색 이거는 예.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압수수색 정말로 들어가야 통화 되고. 내역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내야지 배후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세력들이 정말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확실히. 네, 뿌리 뽑아야 된다. 네. 이제는 사법 개혁이다. 네, 우리가 그렇죠. 검찰 개혁 얘기는 그동안 엄청 네, 많이 해왔는데 네, 네, 네. 예, 사법 개혁도 우리가 놓을 수 없다라는 네.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뭐 시민 사회에서 또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9명 공수처에 네, 고발을 했는데 네.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무선 작성 및 네, 네, 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것도 뭐 특검을 아까 저희가 언급했지만은 네, 네, 네. 이거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바로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네, 네, 아까 네. 휴대폰 문제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도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는 강제 것이고요. 수사 들어가야죠. 강제 수사 들어가야 네,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적용된 혐의만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네. 따져봐야 된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 그 검사검사에서도 고발을 했었거든요.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도 네. 하고 했었는데 직권남용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권리 행사를 완전 방해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직권남용 해당하는 거고 네. 저희가 그 공선법 위반으로도 또 고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5월 1일 확성기를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김문기 관련 골프 그리고 네. 백현동 협박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금 밝힌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 3시에 그 상고심 선고를 하고 4시에 바로 한덕수가 그렇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한덕수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저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직권남용과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지금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고발도 지금 여러 건 되어 있고 오늘 또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도 진행하겠다. 특검도, 이러면 예. 증거인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당장 저는 강제수사 착수해서 일단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버도 확보하고 그렇네요. 휴대폰도 확보를 하고 또 휴대폰 교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다음 우리가 봤던 그렇죠. 김건희 뭐 압수수색했다고 해가지고 휴대폰 압수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새 폰이었잖아요. 20일밖에 안 된 새 폰.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하기 전에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강제 수사에 착수해서 빨리 네. 압수수색부터 얘들 검찰 특기가 압수수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압수수색을 왜 이상하게 윤석열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네. 하더라도 너무 늦게 그러니까요. 하고. 다 시간 다 벌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정말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100만 국민이 아니라 정말 1000만 국민들이 네. 들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빨리 압수수색. 네. 그러니까 휴대폰부터 빼앗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